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오늘부터 혁신도시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산업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오늘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북발전 방안 등 주요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일 만에 전북에서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잠잠하던 AI가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둥지를 틀면서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짐을 실은 화물차가 전북 혁신도시에 마련된 신청사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전한 부서는 주식 운용실과 채권 운용실입니다. 이어 내일은 해외 증권실과 리스크 관리센터가 옮겨오는 등 오는 28일까지 나흘 동안 전 부서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새 청사로 옮겨오는 직원은 기금운용 인력 등 313명입니다. 28일까지 이전을 하고 3월 1일 날 정리를 마쳐서 3월 2일부터는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550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전북 혁신도시는 금융산업 중심지를 향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의 지역 내 총 생산이 3,500억 원 늘고 부가가치 효과가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타운을 건설하고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명실공히 세계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등 우리 전라북도도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북의 꿈도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기자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주자 토론회 오늘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참여에 열렸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전북발전의 방안으로 서해안 시대와 지방 분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토론회 주요 내용을 권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은 전북에 서해안 시대라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경제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홀대 해결 방안을 묻자 실질적인 지방 분권 체제 도입, 전북목 찾기 차원의 전북 독립 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인구 300만에서 500만 명 단위의 권역 재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광역경제청의 의미로서의 자치권과 기획권과 재정권을 좀 부여하는 우리는 권역 재조정 사업을 좀 하자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전북 이 소외론을 극복하기 위한 권역의 독립성, 이것은 제 고민과 저는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 조선소 문제는 대체 산업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백제 문화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지사는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정치와 정부 혁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정부가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모든 처방전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지사는 정권이 바뀐다고 앞 정권을 핍박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했고 대미 대중 외교는 취사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광역경제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광역경제청의 범위를 인구 500만 명 안팎으로 밝혀서 전북목 찾기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역경제청을 신설해 해당 권역에 자치권과 기획권, 재정권을 주자고 말했습니다. 광역경제청의 범위는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약 한 300만에서 500만 권역입니다. 그 정도의 시장과 영역의 면적을 갖고 그래서 그 지역 내의 경제개발에 대한 주요 주제를 그 지역의 권역청이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저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북의 인구는 186만 명으로 광역경제청의 규모와 맞지 않습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를 모두 더한 인구는 530만 명입니다. 호남 인구 530만 명과 안 지사의 500만 광역경제청이 엇비슷해 안 지사가 호남 전체의 목만 바라볼 뿐 전북목 찾기에 큰 관심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특별 어떤 경제청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는데 광주 중심으로 역시 호남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에 안보 논리를 들고 나온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중견국가로서의 튼튼한 안보 외교와 통상 전략을 가져야만 새만금에 대한 국제 투자 활동에 어떤 그 힘을 받을 수 있다. 안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통일이 되어야 새만금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대선 주자와 달리 답변이 생뚱맞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TB는 모레 오전 9시 10분부터 안희정 지사의 대선 주자 토론회와 토론회 검증을 녹화 방송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이자 15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으로 탄핵을 인용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관 요청을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AI가 고창에서 다시 발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고창군 아산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 오리가 H5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오리 10,000마리와 주변 2개 농장의 오리 26,000마리 등 모두 3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전북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일 김제 공덕 산란계 농장 이후에 19일 만입니다. 전라북도는 철새가 북상하면서 AI가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철새 도래지와 주변 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이도영 의원의 조사 결과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전북에서는 청년 인구 8만 6천 명이 줄어서 부산과 대구,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4번째로 유출이 많았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청년 인구는 58만 명이 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2만 명, 울산이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도영 의원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선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라북도 월간 수출이 1년 사이 25.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월 가장 비중이 큰 선박과 해양 구조물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74.7%나 감소하면서 전북 전체 수출은 25.9%가 줄어든 5억 4천만 달러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선보다 한 발 앞서 타격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서 다른 주요 품목들은 신장세를 이어갔으며 도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게 큰 위안거리입니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대해서 2주간의 숙려기간 제도가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대신 2주간의 심리 상담과 멘토링, 자연문화 체험 등 학업 중단 숙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전북 지역 초중고 학생 가운데 모두 1,300여 명이 각종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올해부터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 영농 폐기물의 수거 보상금이 인상됩니다. 폐비닐은 1kg에 7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고 농약 플라스틱 병은 50원에서 100원, 농약 봉지는 6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9,000톤의 폐비닐과 600만 개의 농약 용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건 현수막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에 뿌려진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입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한 장에 1,000원, 벽보는 100장에 3,000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6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오후에 비나 눈이 예상되는 3일절을 빼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